자, 이제 우리 또 건강을 챙겨봐야죠.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요즘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한진우 원장님이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봄의 불청객이죠. 춘곤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제 봄에는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잖아요. 자연계에 이만큼 변화가 많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게 그만큼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이 시기에 또 하나의 불청객, 춘곤증, 이 춘곤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겨울에는 밖에 춥다가 집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니까 잠이 많이 오고 막 이러는데 봄에는 날씨가 풀렸는데도 더 잠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거의 유사한 이치예요. 겨울 동안에 우리 조직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근데 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조직이 이완하게 되고 일교차가 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초대사량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낮의 길이가 바뀌면서 수면의 패턴이 바뀌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른해지고 노곤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춘곤증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잠이 오면 중간중간 틈틈이 자주면 될 것 같은데 춘곤증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춘곤증 자체가 우리 건강에 위협을 주는 건 아닌데요. 운전이라든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졸음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간염이라든지 당뇨, 빈혈 뭐 이런 여타 피로를 동반하는 질환을 일단 배제를 해야 그다음에 춘곤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춘곤증 자체가 위험하진 않지만 그로 인한 피해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다면 봄에 졸리면 이게 다 춘곤증일지 아닐지도 궁금한데 뭐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아까 여타 질환이랑 비교하는 부분에서 기간 문제가 있어요. 장기간 이어지면 그건 춘곤증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대부분 춘곤증은 1주에서 3주 기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면 스스로 없어지고요. 네. 비슷한 증상으로 다른 춘곤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질환들을 열거해 보면요.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 춘곤증의 특징입니다. 졸리면서 식욕이 떨어져요. 근데 졸린데 식욕이 갑자기 돋는다.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오게 되면 비정형적 우울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낮에 졸음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곤란하다. 이럴 때는 수면 중에 무호흡증, 숨을 턱 하고 안 쉬고 옆에 많이들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만성 수면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만성 피로증후군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만성 피로증후군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곤이 계속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만성 피로증후군의 특징 자체는 단기간에 기억 장애가 온다든지 집중력의 장애가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나 6개월 정도의 지속 기간이 있으니까 춘곤증이 여름지나 가을까지 올 수는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만성 피로증후군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두 분께서는 먼저 백영찬 팀장님부터 이런 좀 춘곤증 증상을 느끼세요? 요즘에 어떠세요? 많이 느끼는데요. 네. 요즘 뭐 한 1시 반, 2시 반, 뭐 요 사이에는 막 졸음하고 쏟아져요. 근데 평상시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춘곤증 아니면 요즘 체력이 많이 저하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재현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춘곤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작년에 비해서 날씨가 너무 좀 막 그래서요. 밖에 나가면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잠이 다 깨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기온에 따라서도 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 기온, 체온은 일정한데 기온이 크게 변하면은 그 기온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피곤하고 잠도 많이 오고 그래서 면역성 질환도 많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극복법을 한번 들어봐야죠. 이겨내야죠, 우리가. 이 황제내경이라는 한의학의 바이블 같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절별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언 충고를 했는데요. 춘 3월, 즉 봄철에는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복장을 좀 편안히 한 다음에 산책을 할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기와 혈을 순환을 되도록 하고 주간에 햇볕을 쬐물어 해서 야간에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생활 습관이 좋겠습니다. 또 음식 섭취도 잘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너무나 졸릴 때는요. 잠깐 10분에서 20분 정도 잠깐 잠을 취하는 것도 좋은데 주의할 것은 30분 이상 낮잠을 자게 되면 야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에너지 음료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먹는데요. 이런 것들 먹고 나면 바짝 잠은 깨지만 역시 야간에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낮에는 30분 이상 낮잠을 자지 않고 또 카페인 음료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춘곤증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음식들이 또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요. 네, 제철 과일과 채소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딸기철입니다. 한참 이 중간고사 요즘에. 이전에 학생들 예. 딸기에다 막걸리 많이 먹는데요.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봄나물, 우리가 흔히 알고 달래냉이, 쓴바귀, 우리 노래로도 나와 있죠. 이런 나물들의 쓴맛이 입맛을 돋구게 됩니다. 그래서 입맛을 돋궈가지고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춘곤증을 이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봄나물 이렇게 비빔밥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춘곤증에 좋은 지압법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이 지압의 아이콘. 제가 짧은 몸이기 때문에 전신을 지압하는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그 머리 주변에 있는 혈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백회와 태양혈, 그다음 풍지혈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 모두 따라하시는 게 좋겠어요. 백회혈은 말이죠. 이 귓바퀴의 제일 윗부분 그 이첨이라고 하는데요. 양쪽 이첨을 이은 선과 정중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머리의 네. 가장 높은 제양지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중풍이 왔을 때라도 굉장히 중요한 혈자인데 여기를 꾹꾹 눌러주는 것도 잠을 깼고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예, 아주 시원하죠. 네, 시원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혈이라고 우리가 보통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또 졸음이 오면 이렇게 서희 없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 구타도 유발되고 네. 굉장히 좋아요. 예, 시원하죠? 머리가 맑아집니다. 좋네요. 이 뒤통수에서 그래요? 이렇게 내려와서 푹 꺼지는 목이랑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네, 맞아요. 쏙 들어가는 부분. 네. 거기를 풍지열이라고 하는데 뭐 감기 예방에도 좋지만 이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머리를 맑게 해주고 피로를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은 채로 이 지압을 수시로 해주는 것도 춘곤증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지압을 하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머리가 망가지는 것을 좀 감수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좋네요.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망가지고. 네, 그래요. 아무래도 봄에는 좀 계속해서 해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춘곤증 때문에 많은 분들 이 시간에 특히나 고민이실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춘곤증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대상도 아니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니까 생활 개선이나 운동 섭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도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한 그런 증상이죠. 춘곤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카페인 등 약물에 의존하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 그다음에 음식 섭취를 통해서 개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너무 지속된다 싶을 때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여타 질환을 배제하는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요, 저는요, 마지막 뭐 좋은 말씀 듣긴 했지만, 잠을 많이 못 자서 이게 낮에 많이 잠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면 시간이랑도 춘곤증이 비례를 하나요? 꼭 그런 게 그렇지 않은 게요. 예. 오래 잔다고 해서 잘 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수면의 질의 문제예요. 꿈을 많이 꾸거나 오래 잤는데도 또 졸리다. 이것은 천면 깊이 못 잔다는 거예요. 자면서 계속 소리가 들린다든지 밤새 내용도 없는 개꿈을 꾼다든지 네. 이런 것은 조금 수면의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왜 가끔씩 낮에 이렇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잠깐 자주면 또 개운한 경우들도 있는데 좀 전에 뭐 30분 이상 자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하는 그럼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너무 졸릴 때는 사실 그 고속도로에서도 잠을 자기 위한 쉬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갓길에 세우고 주무시지 마시고 휴게소라든지 졸음 쉼터가 있어요. 거기에 잠깐 차를 세우고 10분, 20분 잠을 청하면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도로교통공사에서 나오죠. 도로교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철의 춘곤증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엇보다 이제 제철 음식 많이 드시면서 가벼운 운동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지키시면서 건강 꾸준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